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아메리츠에셋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치라고 합니다. 2022년 9월 6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에서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일반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나눠 드린다는 점을 공지해 드립니다. 오늘도 매주 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오버뷰를 하고 이번 주에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미팅들이 많아요. 오펙 미팅도 있고 이제 중앙은행들 미팅도 막 있고, 그리고 현재 원유 관련된 상황 잠깐 짚어보고요. UK에서는 최근에 어제 일렉션이 있었고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고 주요 경제 지표 예정돼 있는 것들 같이 살펴보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펙 플러스 미팅이 있는데 결국은 현재 원유 생산량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늘릴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오펙 쪽에서는 지금 예상을 하기를 올해하고 이제 내년도에 서플라이나 디맨드 레벨을 좀 하향 조정한 바가 있어요.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그 이유인즉슨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가 이제 슬로우 다운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원유에 대한 디맨드가 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도 이제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에는 이제 원유값이 워낙 또 여전히 뭐 원자재 값들이 다 전체적으로 높은 상태니까 원유 생산량을 늘릴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주변국들에서 현재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태고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한 그런 엘레멘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미팅에서는 특별히 원유 생산량을 줄인다거나 늘린다거나 하는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오일이 지금 시장에 어떻게 유입이 될 것인지 이 부분 아직 좀 유동적인 상황이고 이란 쪽 오일도 시장에 어떻게 들어올 건지 이 부분도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아마도 이번 미팅에서는 특별한 아웃풋과 관련된 디시전은 좀 딜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산유국들이 현재 원하는 아웃풋 쿼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아웃풋을 뭐 하향 조정한다거나 한다고 했을 때 특별히 실질적으로 원유 생산량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아웃풋 관련된 결정은 이번 미팅에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K는 이제 영국이죠. 영국에서는 사실은 그 리더십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뉴 컨서버티브 파티의 리더 겸 지금 새로운 수상이 결정이 됐죠. 리즈 트러스라고 여자분인데 리더십 자리를 새로 어쌔을 하게 됐지만 사실 지금 영국 상황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만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노동 시장에서 파업도 있고 전반적으로 경기 성장도 지금 슬로우 다운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유럽 쪽은 지금 러시아 유크레인 사태 때문에 지금 에너지 지금 상황이 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할 일이 지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수상이 된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가 된 트러스 같은 경우에 텍스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켓이 그것에 대해서 사실 특별히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할 일이 많고 뭔가 보여줘야 될 것도 많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파지티브한 거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 공석인 상태여서 더 불안정했던 측면이 있다면 어쨌든 리더십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폴리티컬리는 좀 언설튼한 부분들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영국 커런시나 영국 전반 상황에 일단 어느 정도 바름 라인은 만들어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국 중앙은행 미팅들이 연달아 있는데 일단 RBA 같은 경우는 Reserve Bank of Australia죠. 호수 중앙은행인데 어제 밤에 이미 결정을 했죠.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것으로 원래 예상도 한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그 예상선에서 이제 올린 상태고 호주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7.75%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하고 계속 이자를 올려서 2024에는 4% 정도로 지금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인플레이션 레벨을 한 2에서 이제 2에서 3% 정도 레벨까지 낮춘다는 게 이제 호주 중앙은행의 입장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긴축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00 베이스 포인트를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마켓이 좀 서프라이즈 되긴 했는데, 7월 중 CPI 넘버가 캐나다 같은 경우도 7.6% 나왔고, 코어 CPI도 6.1% 나와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미팅에서는 한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로이먼트하고 PMI 넘버들은 계속 지금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경기 지표들이 조금씩 슬로우 다운 하는 그런 사인들을 지금 보내고 있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아직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물론 상승세는 한풀 꺾이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긴축의 고삐를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지금 단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CB 같은 경우 사실 가장 더비시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목요일 날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예상하기는 지금 한 50에서 혹은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CPI 플래시 넘버가, 그러니까 잠정 CPI 넘버죠. 이게 9.1%가 나왔어요. 그래서 ECB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지금 높게 나오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고, 7월 중에 CPI 넘버도 8.8%.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허키시한 쪽으로 지금 방향이 지금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사실상 뭐 에어닝 시즌이 이제 끝났는데, 뭐 게임스탑이나 니오, 카프리콘 에너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 어닝이 있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았는데 사실은 금리 정책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더비시한 쪽이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좀 더 허키시하게 스탠스가 바뀔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계속 뭐 똑같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매니팩처링 넘버는 계속 이제 PMI 넘버들은 약하게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난방 페이롤 넘버가 나왔는데 양호하게 나왔죠. 근데 예상치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달은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트롱하게 나와서 경기가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구나, 그것을 잘 소화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넘버들이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난방 페이롤 넘버 같은 게 예상치하고 이제 근접하게 나왔지만 역시 상승폭에선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이제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용 시장도 조금씩 이제 슬로우 다운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PMI 넘버들은 이제 점점 위크한 넘버들이 계속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계속적으로 지금 띠임은 그건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을 지속해야 되는 환경이고, 이제 반면에 경기 전반에서는 점차 경기가 슬로우 다운하는 둔화되는 그런 넘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칫 타이밍상 지나치게 금리 인상이 많이 되고 빠르게 진행이 되면 경제가 이제 리세션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이제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이 뭐 다른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금리를 인상해서 이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린 것들의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좀 급해져서 계속 금리 인상을 빠르게 가져갈 경우에, 높게 가져갈 경우에 이제 경기가 슬로우 다운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관심사고,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지금 마켓을 보고 경기 지표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매니팩처링 PMI 넘버들은 나왔지만, 이번 주에는 이제 non-manufacturing, 그러니까 서비스 PMI 넘버들이 나오고,
중국에서 CPI 넘버가 나올 예정이고 데이터 일선에서는 그렇게 헤비하진 않습니다. 캐나다의 이제 고용 지표 넘버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의 ECB나 캐나다 중앙은행이나 호주 중앙은행은 결정이 났지만 중앙은행들의 이제 금리 정책이 주요한 뉴스가 될 것 같고 이런 PMI 넘버나 다른 경기 지표들과 관련해서 서프라이즈한 넘버가 나올 경우에 마켓이 좀 버러틀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제 동향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